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? 운용만기는 최대 지금 4년 정도까지 잡혀 있고요. 1년마다 갱신을 하실 때 선택 옵션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1년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자금들을 회수하겠습니다. 혹은 재투자를 하겠습니다. 그거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또 분기의 복리, 재투자 선택 옵션을 넣어주십시오. 적금 같은 경우도 만기가 되면 여기서 거치형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 등등 부가적인 옵션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.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확정금리 최저 8%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실질금리입니다.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약 5.8%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,000만 원에 58만 원 정도. 세금 떼고 다 떼고 떼고 다 떼고 5.8% 정도라고. 최저 8%는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네. 그게 이제 담당 피비님들이 아마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할 내용이실 건데 말씀드렸듯이 운용이 되는 거죠. 운용이 되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운용에 대한 얘기고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메리팅, 원금 보장, 확정금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겠죠. 대신 가산금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으실 겁니다. 그 가산금리 폭이 최대 10% 이내까지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8에서 10%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만 얘기를 한다면 8%로 보시는 게 맞겠죠. 지금 보시면 원금 기준 손해율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실 겁니다. 3개월 미만의 해지 기간이 있냐? 그러면 요 사이 기간에는 어떤 적용을 받느냐? 말 그대로 3에서 6개월 사이에는 9.5%, 6에서 9개월 사이에는 4.6%, 9에서 12개월 사이에는 0.7%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모호한 기준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간 이자가 해지하셔야 됐을 때는 이자 퍼센티지가 떨어지죠. 약 2%씩. 적금식의 경우에는 현재 4%인데 2%, 거치식의 경우에는 8에서 6%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율이 약 2% 정도씩 삭감이 되니까 그것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돼요. 자, 여기까지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이나 요청 주실 분 있으십니까? 만약에 제가 오피스텔에 관심이 좀 있어서 한 50% 정도 대출을 받고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드림로운을 하는 게 나은지 약간 간편하게 비교가 좀 가능할까요? 5천만 원 정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,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는 집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을 제가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. 담보대출이니까 한 4%, 4.5% 사이 정도 되겠죠. 그렇게 해서 받고 제가 월세를 받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드림론이 나은지 그 약간의 비교 그 정도. 일단 월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낫겠죠. 그거는 달수익이기 때문에 비교할 사항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대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이자 상환 문제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떨어지시고 실제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. 임대는 사실 콘도미니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펜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원룸에 대한 월세라든지 오피스텔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수익률 폭이 틀립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수익률을 한 7.6% 정도 잡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서는 실질 금리가 5.8%죠. 이미 거기서 게임이 안 될 수도 있겠죠. 제가 지금 신림동에 한 분이 오피스 사업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. 관리비도 나가고요, 복비도 나가고요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나가고요, 그 다음에 등등등 해줘야 될 것도 많고 실질 1년상 투자해서 걷어들이는 게 한 3%?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이자까지 다 내니까. 그래서 이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. 만약에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으로 한 채만 진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해요. 비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정 비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월세 사업 자체가 한 채 딱 독채로만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. 근데 이게 사업체처럼 해서 여러 가지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수 있죠.
그래서 제가 평균 수익률 한 10%대 정도 맞습니다. 이게 더 마음 편하겠다.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세금 자체도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이니까 뭐 상관이 없으시겠죠. 좀 속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메리트가 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. 이제 6월달부터 바뀌게 된 저희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. 6월부터는 이제 여기 계신 고객분들이 전부 그룹핑이 됩니다. 제가 지난 2월에 예고를 먼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6월부터 그룹핑으로 해서 지금 오늘 자리해 주신 분 중에서는 내가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직종별 그룹핑이 다 진행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슈화돼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아까 고객께서 질문 주셨던 임대사업 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관련이 있는 분들도 다 아예 그쪽 파트로만 전문적으로 세션을 짜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6월부터는 바뀌는 세미나 그룹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얘기로만 진행이 되니까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또 전파해 주실 분들한테는 저희 오픈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.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밀에서 이제부터 금융바이를 진행합니다. 평일하고 주말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.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,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, 일요일만 해서 여기 계신 고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신청화된 알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전파를 해드리거나 이슈화된 내용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다 합니다.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금융가의 그룹 장들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 고객분들께서 그래서 주변에 같은 뭐 동종사업분이라든지 혹은 같은 근로생활이라든지 각종 같은 뭐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오셔서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.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. 이런 것 좀 계산해 주세요. 확인해 주세요. 등등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주시면 제 해밀미팅센터가 반영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. 뭐 아까 문의 주셨던 대로 임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? 뭐 같은 저희 임대사업팀 하는 사람들 협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회가 있다든지 같이 그룹핑하셔서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개별권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해서 진행해드리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시죠.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 하고요. 그리고 6월 다음 세미나는 똑같이 6월 첫째 주 토요일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현재 미정이고 세미나 전에 역시 똑같이 공지를 통해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세미나는 현재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끝나시고 나서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담당하시는 PB 분들께서 다 자리에 계시면 좋겠지만 이번 세미나는 좀 특이하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해외에 지금 현재 나가 계십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요청 사항은 저 혹은 저희 진행의 분들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한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좀 해달라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고